안녕, 나는 세계각국의 재난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는 UNDRR이야. 지금부터 우리가 재난에 대해 왜 배워야 하는지 알아볼게. 친구들, 위험요인이란 단어를 들어봤어? 위험요인이란 우리가 미리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위험요인이라고 해. 이 그림에서 보면 산 위에 바위가 있고 이 바위가 아슬아슬 너무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야. 그런데 만약 바위가 떨어지면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이 바위를 위험요인이라 불러.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을 예를 들어보면 태풍이 우리 마을 쪽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있다고 해볼게. 이때 우리가 태풍에 대비하지 않으면 분명히 태풍 때문에 피해가 생기는데 이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태풍을 위험요인이라고 해. 한마디로 미리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위험요인이야. 그러면 위험요인에는 태풍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위험요인에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과 인간에 의해 생기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적인 위험요인에는 산사태, 지진, 태풍, 화산 폭발, 홍수 등이 있고 사람들로 인해 생기는 위험요인에는 환경오염, 교통사고, 일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이 있어. 그리고 이 위험요인을 표시할 때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시가 있는데 과연 어떤 위험요인들이 자연에 의한 위험요인인지 인간에 의한 위험요인인지 함께 맞춰볼까? 쓰나미, 지진, 산사태, 전염병, 눈사태, 화산 폭발, 허리케인 등이 자연적 위험요인이야. 방사능은 인간에 의한 위험요인이야. 그럼 홍수는 어떨까? 홍수는 비가 많이 내려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쓰레기를 배수로에 버린다든지 나무를 베어버려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홍수는 자연적 위험요인도 될 수 있고 인간에 의한 위험요인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위험요인에 대해 봤는데 위험요인이라고 해서 모두 피해가 생기는 걸까? 예를 들어 산 위에 있는 바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꼭 피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야. 바위로 피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산 아래에 사람들이나 건물이 있어야 해. 그때 산 밑에 사는 사람이나 건물은 피해를 더 쉽게 입게 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거고 이러한 상황을 취약성이라 해. 취약성이라는 것은 그림 속 바위와 같은 위험 요인으로 인해 더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태나 조건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약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건데 이 말은 위험 요인에 더 쉽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는 반면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왜 그런지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 이 그림 속에서 만약 바위가 떨어진다면 산 아래에 있는 사람 중 누가 더 취약할까? 이 그림에선 할머니와 어린이는 엄마 아빠보다 빨리 대피할 수 없으니까 바위라는 위험 요인에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림 속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어. 또 이 그림에선 가족 모두가 취약하기도 한데 이유가 뭘까? 산 밑에 사는 가족들은 시선이 바위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 그래서 가족들은 자신들의 주변에 이런 바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이런 위험 상황을 모른다는 사실이 가족 모두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모르는 가족들이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아는 가족보다 더 취약하다고 말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취약성은 위험 요인으로 인해 더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태나 조건을 말하는 거야. 그럼 다른 위험 요인은 어떤지 다른 상황도 만나볼까?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과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지진에 대한 피해가 다르겠지? 그래서 당연히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이 훨씬 안전한 거고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지진이라는 위험 요인에 더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태인 거야. 알겠지? 하지만 이런 위험 요인은 취약성이 생기는 원인과 대상이 다 달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주위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고 그 위험 요인으로 인해 어떤 사람이나 건물, 환경이 취약한지, 그 사람이나 건물, 환경이 왜 더 취약한지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해. 그럼 재난은 뭘까? 재난은 위험 요인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과 재산과 환경, 생계수단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이라고 불러. 그림에서처럼 산 위에 있는 위험 요인이었던 바위가 떨어져 엄마 아빠가 죽고 집도 부서지게 된다고 해볼게. 이때 그 상황을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엄마 아빠가 죽으면 어린아이는 보살펴줄 사람을 잃게 되고 집과 같은 생활터전도 사라지게 될 수도 있어. 이처럼 재난은 우리에게 때론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해. 그럼 실제 어떤 경우가 재난이고 또 어떤 경우가 위험 요인인지 알아볼까? 2장의 사진을 보여줄게. 이 사진은 지진이라는 위험 요인이 발생한 사진이야. 왼쪽 사진은 도시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많은 생명과 재산, 환경 피해가 발생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 지진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했다고 말해. 하지만 오른쪽 사진은 사막에서 지진이 발생했지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재난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진이라는 자연현상이 발생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지금부터 함께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연현상과 재난을 구분해볼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우리 마을의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이 경우 재난일까? 위험 요인일까? 이건 수위가 높아졌을 뿐 피해가 아직 없으니까 위험 요인이야. 그럼 다음 문제 볼까?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닭 3만 마리를 땅에 묻었어. 그럼 이건 재난일까? 위험 요인일까? 이 경우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재난이야. 그럼 이 경우엔 어떨까? 태평양에 있는 한 무인도에 쓰나미가 덮쳤어. 이 경우 재난일까? 위험 요인일까? 이건 쓰나미가 덮쳤지만 무인도라 피해가 없었지? 그래서 이 경우는 위험 요인이야. 하지만 만약 무인도지만 그날 사람이 있어서 피해가 생겼다면 그땐 재난이 되겠지? 그럼 만약에 시골 할머니 마을에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발생해 많은 집들과 논밭들이 침수되고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가 무너졌어. 그럼 이 경우는 재난일까? 위험 요인일까? 이번엔 재난이야. 왜냐면 마을 사람들의 집과 논밭, 다리가 무너져 큰 재산 피해와 생활터전의 피해가 발생했어. 그래서 이 경우는 재난이라고 불러. 어때? 이제 재난과 위험 요인을 구별할 수 있겠지? 재난과 위험 요인은 쉽게 말해 자연현상으로 끝나는지 피해가 발생하는지가 중요해. 지금까지 위험 요인과 취약성, 재난에 대해서 배웠어. 그럼 어떤 경우 위험 요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 우리는 위험 요인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하고 경감하느냐에 따라 위험 요인이 재난으로 바뀌거나 그냥 자연적 현상으로 끝나버리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재난을 예방하거나 재난이 발생해도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재난 복원력이라고 하는데, 이 복원력을 높이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 먼저 예방이라는 방법이 있어.
예방이라는 것은 위험 요인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재난 피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해. 예를 들어 산 위에 바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림처럼 바위가 떨어지지 않게 하면 피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잖아. 이게 예방이야. 그리고 예를 들면 산 밑에 사는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면 바위가 떨어져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지? 이것도 예방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대비라는 방법도 있어. 산 위에 있는 바위가 떨어질 경우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미리 예측하고 연습하는 것을 말해. 예를 들면 긴급 재난 문자 시스템을 이용해 바위가 굴러떨어질 때 문자를 보낸다든지, 평소에 대비 훈련을 받는다든지, 비상 물품이나 구급 상자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들이 다 대비 방법이 될 수 있어. 마지막으로 경감이라는 방법이 있어. 경감은 저 바위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경감이라고 하는데, 그림 속에서처럼 바위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 가림막 같은 방지 펜스망을 미리 설치해 놓는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 이 방법이 바로 경감이야. 그리고 만약 우리 마을에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면 어떤 경감을 할 수 있을까? 지진에 대비해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를 갖춰 놓으면 어때?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 좋은 경감법이라 할 수 있겠지? 이처럼 재난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위험 요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해.